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곧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6인 박영철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농사 지으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나가 살고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이 외딴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 가을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든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집 개 백구가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굴기 시작했거든요. 평생을 함께한 그 녀석이 저를 자꾸만 산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산책하자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백구는 제가 반드시 알아야 할 무언가를 보여주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가 50년 넘게 숨겨온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늘 조용했지만 그날따라 더 고요했던 것 같아요. 마당에 나가 우물물을 한 바가지 떠마시는데 백구가 달려와 제 바짓가랑이를 물었습니다. 야, 백구야, 아침도 안 먹고 뭘 그렇게 서두르냐? 하지만 백구는 평소와 달랐어요. 눈빛이 심상치 않았고 자꾸만 뒷산 쪽을 쳐다보며 낑낑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입으로 살짝 물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마치 빨리 따라오라는 것처럼요. 아니, 이 녀석이 오늘 왜 이러나. 15년을 함께 산 백구였지만 이렇게 급하게 구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백구는 계속 제 앞에서 뒤돌아보며 짖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가면 되잖아. 결국 저는 백구를 따라 뒷산으로 향했어요. 산길은 익숙했지만 백구가 가는 방향은 평소 산책 코스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숙이, 더 높은 곳으로. 마을 사람들도 잘 가지 않는 곳이었죠. 한참을 올라가니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백구야, 할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빨리 가면 어떡하냐? 그런데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급해진 것처럼 앞서 달려가더니 어느 순간 커다란 소나무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뭘 그렇게 파는 거야? 백구가 파던 자리를 들여다보니 흙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흙을 헤쳤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힌 건 낡고 녹슨 금속 상자였어요. 크기는 신발 상자 정도, 무게는 제법 묵직했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 표면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군데군데 한글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1968년 10월. 그리고 그 밑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창수, 이만석, 정기철, 김용태.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이름들 모두 우리 마을 어르신들 이름이었거든요. 그것도 지금은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열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백구는 제 옆에서 상자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고 저도 이미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녹슨 경첩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공책 한 권이 들어있었어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남자들 6명이 산속 어딘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 두려움에 떨고 있는 듯한 얼굴들이었죠. 그리고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꽁꽁 닫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백구는 제 발치에 조용히 앉아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공책을 펼쳤어요. 글씨는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쓴 듯 삐뚤빨뚤했지만 내용은 또렷했습니다. 1968년 10월 15일.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그날 밤 산에서 일어난 일을 아는 사람은 우리 6명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 언젠가 누군가 이 상자를 발견한다면 부디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공책을 읽는 내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도대체 50년 전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백구는 저를 그곳으로 데려간 걸까요?
공책 속 이야기는 1968년 가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이 마을은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대요. 전쟁이 끝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죠. 마을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대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서울말을 쓰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는 마을 이장 집에 머물며 산을 조사하고 다녔어요. 무슨 광석을 찾는다더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산에 금맥이 있다는 소문도 있었잖아. 그게 사실이면 우리도 부자 되는 거 아냐? 희망과 기대가 마을에 퍼졌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10월 15일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달도 없이 캄캄한 밤이었대요. 마을 청년 6명이 그 남자를 따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금맥을 찾았다는 그의 말에 솔깃해서였죠. 여기입니다. 이 바위 아래에 금맥이. 남자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년들은 곡괭이와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러도 금맥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죠. 이상하네, 분명 여기가 맞는데. 남자는 당황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청년 중 한 명이 남자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두툼한 현금 뭉치와 여러 마을의 지도, 그리고 사기 전과 기록이 적힌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야, 당신 사기꾼이었어? 남자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붙잡혔어요.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이 돈은 어디서 난 거야? 분노한 청년들이 남자를 둘러쌌습니다. 남자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몸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비명이 들렸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고요해졌어요. 청년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남자는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어요. 큰일 났다, 죽었어. 공포가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누가 먼저 밀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아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고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패닉 상태였습니다. 어떡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신고하면 우리 모두 감옥 가는 거야. 하지만 이건 사고였잖아. 청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중 나이가 가장 많았던 박창수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묻어버리자. 아무도 모르게. 뭐라고? 그럴 순 없어. 그럼 내가 책임질 거야. 우리 가족들은? 이 마을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그들은 선택했어요. 남자의 시신을 깊은 곳에 묻고 그 위에 큰 바위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맹세했죠. 이 일은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우리만 알고 무덤까지 가져간다. 그날 밤 이후 6명의 청년은 서로의 인생을 담보로 한 비밀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공책에는 그 후의 이야기도 적혀 있었습니다. 6명은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 비밀은 그들을 평생 괴롭혔어요. 박창수는 술을 마실 때마다 악몽을 꾸었고 이만석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정기철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어요. 세월이 흐르며 그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이 상자를 묻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하지만 진실만큼은 언젠가 밝혀지길 바란다. 그 남자에게도 가족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지금도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공책의 마지막 장에는 시신을 묻은 정확한 위치가 그려진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문장이 더 있었어요. 누군가 이 글을 읽는다면 부디 경찰에 신고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공책을 다 읽고 나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50년 전 일이지만 이건 명백한 범죄였어요. 그것도 은폐까지 했으니 더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모두 돌아가셨어요. 지금 이 사실을 밝힌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의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을은 또 어떻게 될까요? 백구야, 넌 어떻게 이걸 알았던 거냐? 백구는 제 무릎에 턱을 괴고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이 비밀을 혼자 짊어질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이장님은 저보다 5살 아래인 65세,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분이었어요. 영철이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장님 할 말이 있어서 왔네.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와 공책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장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어디서? 우리 백구가 산에서 찾아왔어. 그래서 읽어봤는데. 이장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형님, 이 이야기 저도 어렴풋이 들은 적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이 술 취해서 하던 말. 그럼 사실이란 말인가? 제 아버지도 그 6명 중 한 분이셨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장님의 아버지가 바로 정기철이었던 거예요. 이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지은 죄가 있다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다고.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끝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장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게 뭔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책을 보니 그게 이런 일이었군요. 형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답을 몰랐습니다. 두 노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이장님은 다른 희생자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박창수의 아들, 이만석의 딸, 김용태의 며느리. 그들에게 진실을 말했을 때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는데 50년이나 지난 일을 왜 지금 꺼내는 겁니까? 누군가는 충격을 받았고 누군가는 부인했으며 누군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한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게 밝혀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 앞날은 어떻게 되고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누구나 자기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똑같으니까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50년 전 일을 왜 들춰내는 겁니까? 돌아가신 분들 명예를 왜 더럽히려고 하십니까? 한쪽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분 가족은 50년 동안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진실은 밝혀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을은 둘로 갈라졌어요. 은폐를 주장하는 쪽과 진실을 밝히자는 쪽으로요. 젊은 세대는 대체로 진실 편이었고 나이 든 세대는 은폐 쪽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버지들이 한 일인데. 그래도 가족 아니냐? 죽은 사람 명예라도 지켜야지. 고함과 울음소리가 뒤섞였어요. 평화롭던 마을은 하루아침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백구가 또다시 저를 깨웠습니다. 이번엔 더 급박했어요. 낑낑거리며 제 이불을 물어뜯었습니다. 또 뭐가 있단 말이냐? 하지만 백구의 눈빛을 보니 거부할 수 없었어요. 저는 손전등을 들고 다시 백구를 따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곳으로. 마을에서 1시간은 걸어야 하는 곳이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백구가 멈춰섰어요. 그곳은 커다란 바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공책에 그려진 지도의 그곳. 시신이 묻혀있다는 바로 그 장소였어요. 저는 바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50년 동안 이곳에 묻혀있던 그 사람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당신은 누구였습니까? 가족은 있었습니까? 아직도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람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백구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백구가 저를 여기로 데려온 이유를요. 이 사람에게도 명예가 있고 가족이 있고 삶이 있었다는 것. 그걸 세상에 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알겠네.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겠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자를 들고 읍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제지했어요. 영철이 형님, 안 됩니다. 이러시면 우리 마을이 어떻게 됩니까?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제 옆을 지켰어요. 마치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젊은 경찰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신고하러 왔네. 50년 전에 일어난 일을 말이야. 저는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의학팀과 함께 그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마을 사람들도 몰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기도했으며 누군가는 그저 말없이 지켜봤어요. 발굴은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곳에서 유골이 발견되었어요. 50년 동안 그곳에 묻혀있던 한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유골 옆에는 낡은 가방과 신분증, 그리고 오래된 시계가 있었어요. 신분증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진우, 1933년생. 경찰은 즉시 신원조회에 들어갔어요. 며칠 후 경찰이 조사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최진우 그는 서울에 살던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아내와 5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광산조사 일을 맡게 되었대요. 1968년 10월 그는 강원도로 출장을 갔습니다. 일주일이면 돌아올게. 그게 가족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실종 신고를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어요. 50년 동안 그의 딸은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55세가 된 그 딸은 평생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연락했어요. 일주일 후 최진우의 딸이 마을에 왔습니다. 최미선 55세, 서울에서 온 그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발굴 현장에 섰어요. 아버지 여기 계셨습니까? 50년 동안 여기 혼자 계셨습니까? 그녀의 울음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최미선은 땅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평생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결국 못 만나고 가셨습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아버지가 돌아올 거다 그러셨어요. 그녀의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최미선과 마을 사람들이 마주 앉았어요. 가해자 가족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들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그들의 사과가 이어졌어요. 최미선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50년이란 시간 참 깁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친구들이 아버지와 손잡고 걸을 때 저는 혼자였습니다. 결혼할 때도 아이를 낳았을 때도 아버지가 없었어요.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어디 계셨는지를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최미선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가족들에게 다가갔어요. 여러분도 평생 괴로우셨을 겁니다. 아버지들의 죄를 알고도 말할 수 없었던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장님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창수의 아들도 이만석의 딸도 모두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했어요. 증오보다는 평화를, 복수보다는 치유를 말이에요. 한 달 후 산속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최진우를 위한 추모식이자 가해자들을 위한 진혼식이기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하얀 국화꽃이 바위 주변을 가득 채웠어요. 스님이 독경을 하고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최미선은 아버지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집으로 가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50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모두가 묵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마치 최진우가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추모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백구가 제 앞에서 걸었어요. 평소보다 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백구야, 내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지? 백구가 뒤돌아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눈빛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잘하셨어요. 집에 도착하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제 옆에 앉아 같이 바라봤어요. 50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밝혀지고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이 작은 개 한 마리에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그 후 마을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 피해자였던 거예요. 가해자 가족들도 피해자 가족도 모두 상처받았던 거죠. 젊은이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의 잘못이지 당신들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다시 시작해요. 함께요. 마을회관에서는 정기적으로 모임이 열렸어요. 과거를 기억하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최미선도 가끔 마을을 방문했어요. 여기 오면 아버지와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이제 이곳은 제게도 고향 같습니다. 증오가 아닌 이해로, 분노가 아닌 용서로 가득 찬 마을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백구를 추모했습니다. 집 뒤편 언덕에 백구를 묻었어요. 그곳에서는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최미선도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이게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네요. 고마워요, 백구야. 아버지를 찾아줘서. 사람들은 하나씩 돌아가며 인사를 했습니다. 백구야, 내가 영웅이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치유됐어. 편히 쉬렴. 어린아이도 꽃을 놓고 갔어요. 백구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눈이 소복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백구의 무덤을 덮었어요. 마치 포근한 이불을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마을에는 작은 추모공원이 만들어졌어요. 최진우를 기리는 추모비와 함께 백구의 동상도 세워졌습니다. 동상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실을 밝힌 용감한 개, 백구를 기억하며 잊혀진 진실을 세상에 알린 이에게 감사를. 공원에는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꽃을 놓고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들은 백구 동상 주변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백구 할아버지는 진짜 영웅이래. 우리 마을을 구한 거래. 최미선은 명절마다 마을을 찾았어요. 아버지의 추모비 앞에서 절을 하고 백구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백구도 함께 계시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백구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곳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백구야, 내가 옳았어. 진실은 숨겨지면 안 되는 거였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하는 거야.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백구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할아버지. 진실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니까요. 50년 동안 숨겨졌던 비밀이 밝혀지고 많은 사람이 치유되었습니다. 가해자 가족들은 죄책감에서 벗어났고 피해자 가족은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을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과거를 마주할 용기를 가진 공동체가 되었죠. 모든 것이 한 마리 개의 용기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최미선 씨는 아버지의 유골을 어머니 곁에 모셨습니다. 부모님이 드디어 함께하게 된 거예요. 엄마, 아빠를 찾아왔어요. 이제 함께 계세요. 그녀는 이제 밤에 편히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5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해소되었으니까요. 평생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어디로 가셨는지, 왜 연락이 없었는지.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도요. 그냥 불운한 사고를 당하신 거였죠.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성실하고 착한 분이셨단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다가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어. 손녀는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3대가 함께 할아버지를 추모했습니다. 가해자 가족들은 속죄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장님을 비롯한 그들은 마을에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최진우 기념 장학회라는 이름으로요. 매년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들이 잘못한 것을 이렇게라도 갚고 싶습니다. 최진우 씨가 살아계셨다면 하셨을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들은 또한 독거노인들을 돕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평생 짊어졌던 죄책감, 이제는 우리가 선행으로 갚겠습니다. 최미선은 그들의 노력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당신 이름으로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걸요. 용서는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매년 10월 15일은 마을의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진실과 화해의 날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날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에 감사하며 미래를 다짐하는 날입니다. 아침에는 추모공원에서 합동 추모제를 지내요. 최진우 씨를 추모하고 가해자들의 영혼도 위로합니다. 그리고 백구에게도 감사를 전하죠. 오후에는 마을 잔치가 열립니다. 할머니들이 만든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눠요. 과거를 잊지 않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 이것이 마을의 새로운 모토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도 이 전통을 이어가기로 약속했어요. 우리 세대에게도 중요한 교훈이에요.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용서하는 마음, 이걸 후손들에게도 전하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다시 개를 키우기로요. 진돗개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새하얀 털을 가진 백구를 닮은 녀석이었어요. 이름은 백구이라고 할까? 아니면 희망이? 고민하다가 새롬이라고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새롬이는 마을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새롬이와 놀러와요. 새롬아, 우리 백구 할아버지처럼 영웅 될 거야. 새롬이는 꼬리를 흔들며 짖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도 새롬이를 귀여워했어요. 백구가 돌아온 것 같네. 이 녀석도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새롬이를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생명은 이어지고 이야기도 이어진다고요. 이 이야기는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신문에 실렸고 방송에도 나갔어요. 50년 만에 밝혀진 진실, 개가 이끈 기적의 화해. 기자들이 마을로 몰려왔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했어요. 백구가 진짜 영웅입니다. 사람도 하지 못한 일을 개가 해냈어요. 최미선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용서가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증오보다는 평화가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장님도 말했어요. 부끄러운 과거지만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죄니까요.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마을, 다른 가족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우리도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의 용기가 다른 용기를 낳았습니다. 우리 마을의 이야기는 교육자료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도덕 교과서에 실렸고 학교에서 토론 주제로 다뤄졌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진실을 말하는 것과 가족을 지키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용서란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진지하게 토론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말했어요. 저라면 무서워서 말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평생 마음에 걸렸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백구가 정말 대단해요. 동물도 옳고 그름을 안다는 게 신기해요. 선생님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가치들을 가르쳤습니다. 정직, 용기, 용서, 화해. 우리 마을의 아픔이 다음 세대의 교훈이 된 거예요. 방송국에서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백구의 선물 50년 만의 진실이었어요. 제작팀은 몇 달 동안 마을에 머물며 취재했습니다. 옛날 사진들을 찾아내고 관련자들을 인터뷰하고 현장을 재구성했어요. 1968년 그날 밤의 상황을 배우들이 재현했습니다. 백구 역할은 새롬이가 했어요. 새롬아, 카메라 보면 안 돼. 저쪽 봐. 촬영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스태프들도 눈물을 훔쳤어요.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다니 믿기지 않아요. 다큐멘터리는 방송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률도 높았고 재방송 요청도 쏟아졌어요. 올해 최고의 다큐멘터리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국제영화제에도 출품되어 상을 받았어요. 우리 마을의 이야기가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최진우 씨의 친척들이 연락을 해온 거예요. 동생, 조카, 먼 친척들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형님이 거기 계셨구나. 최진우 씨의 남동생은 80대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50년 동안 형님을 찾았습니다.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입니다. 추모공원에서 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최미선은 처음 보는 친척들을 만났어요. 아버지를 닮으셨네요. 당신이 미선이구나, 많이 컸구나. 눈물과 포옹이 이어졌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아버지를, 형을, 오빠를 추모했어요. 이제 가족이 다 모였네요. 형님, 보고 계시죠? 우리 다 모였어요. 흩어졌던 가족이 5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록 슬픈 이유였지만
그래도 함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을에서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은 박물관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평화와 화해의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아 1년간 공사를 했습니다. 박물관에는 여러 전시물이 있었어요. 1968년 당시의 마을 모습을 재현한 공간, 최진우 씨의 유품들, 공책과 사진들, 그리고 백구의 일대기를 다룬 특별 전시실도 만들었습니다. 백구 영웅관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백구의 사진들, 발자국을 본떠 만든 조형물, 생전에 사용하던 밥그릇까지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전시되었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최미선은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이곳이 아픔을 기억하되 희망을 나누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박물관은 교육의 장소가 되었어요. 수많은 학생들이 견학을 왔고 관광객들도 방문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사례는 학술적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심포지엄이 열렸어요. 과거사 청산과 공동체 치유라는 주제였습니다. 국내외 학자들이 모여 우리 마을의 경우를 연구했어요.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용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치유를 가져옵니다. 이 마을은 그 완벽한 사례입니다. 사회학자는 분석했어요. 진실을 숨기는 것은 공동체 전체에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면 공동체는 더 강해집니다. 동물행동학자도 발표했습니다. 개는 인간의 감정을 읽고 도덕적 판단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백구의 행동은 과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케이스입니다. 저도 초청을 받아 강연을 했어요. 학문적인 건 잘 모르지만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중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사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마을에도 숨겨진 과거가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느 마을에서는 30년 전 산불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어요. 또 어느 마을에서는 실종된 사람의 행방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을들을 도왔어요. 어떻게 진실을 마주했는지, 어떻게 화해했는지 경험을 나누고 조언을 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진실은 아플 수 있지만 결국 치유를 가져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어요. 과거를 마주한 마을들의 모임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며 함께 치유해 나갔어요. 이 이야기는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CNN, BBC, 일본 NHK 등 세계 유명 방송사들이 보도했어요.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기적. 50년 전 비밀, 개가 밝혀내다.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운 실화. 외국 네티즌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다. 백구는 진정한 영웅이다. 동물에게서 배운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이 이야기를 소설로 출간했어요. 미국에서는 영화 제작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한 평화단체에서는 저와 최미선을 초청했어요. 당신들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분쟁 지역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유럽에 갔습니다. 거기서 강연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마을 입구에 큰 백구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실물 크기보다 3배 큰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백구는 산을 바라보는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받침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실의 안내자, 평화의 사자, 백구를 기리며 2023년 영원히 우리 마을의 영웅으로. 제막식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백 명이 운집했어요. 최미선이 제막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흰 천이 벗겨지자 웅장한 백구 동상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와! 감탄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동상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백구야, 이제 영원히 이 마을을 지켜줘. 내가 한 일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아이들이 동상 주변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백구 할아버지, 우리를 지켜줘. 백구는 이제 마을의 상징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77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인생은 짧고 진실은 영원하다는 것을요. 지금 제 소원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진실을 숨기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요.
용기를 내세요. 진실을 말하세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결국 자유를 얻을 겁니다. 또 어딘가에서 용서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요. 용서하세요. 그게 당신 자신을 위한 거예요. 증오는 당신만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물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세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백구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저는 세로미와 함께 남은 날들을 보낼 겁니다. 매일 백구 무덤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을 사람들과 웃으며 살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백구 옆에 묻어달라고 부탁해뒀습니다. 함께 이 마을을 지키고 싶거든요. 10년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이 마을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기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진실과 용서를 배울 수 있는 곳이니까요. 카페와 게스트하우스가 생겼습니다. 백구의 집이라는 이름의 민박도 문을 열었어요.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백구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직접 이곳을 보고 싶었어요. 학교도 폐교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새 교실도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백구의 이야기를 배우며 자랐어요. 우리 마을 영웅 백구. 진실과 용기를 배워요. 마을은 이제 평화 관광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마을 학교에서는 매년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백구의 날 기념식이에요. 졸업반 학생들이 백구 동상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 저희는 진실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용기 있게 옳은 일을 하겠습니다. 타인을 용서하고 이해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백구의 정신을 이어받는 세대입니다. 이 마을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되 그것을 넘어서는 미래를 만들어주세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도 백구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매일 작은 용기를 내는 거야. 그게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단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최미선 씨는 이제 65세가 되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졌지만 표정은 평화로웠어요. 그녀는 손녀를 데리고 자주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증조 할아버지 계신 곳이에요? 그래, 여기야. 그리고 저기 백구도 있단다. 손녀는 백구 동상 앞에서 깊이 절을 했어요. 백구야, 고마워. 증조 할아버지 찾아줘서. 최미선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증조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 가족을 사랑하셨지.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그저 실수를 했던 거란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 손녀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화 안 나요? 처음에는 화났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증조 할아버지를 찾았고 진실을 알았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복수보다는 평화가, 증오보다는 사랑이 더 좋거든. 손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와 최미선, 그리고 우리 마을이 국제평화상을 받게 된 거예요. 과거 청산과 화해의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어요. 저는 80살이 넘어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습니다. 최미선도 곱게 차려입고 제 옆에 섰어요. 시상자가 말했습니다. 이들은 증명했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깊이 묻혀도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희망을 줍니다. 트로피를 받는 순간 저는 백구를 떠올렸어요. 백구야, 이거 내가 받아야 하는 상인데. 무대 위에서 저는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게 백구의 것입니다. 백구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동물에게 감사하고 진실에 감사하며 용서에 감사합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백구 재단이라는 이름이에요. 재단의 목적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과거사 진실 규명을 돕는 것. 숨겨진 진실을 찾는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둘째, 화해와 용서를 중재하는 것.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화를 돕습니다. 셋째,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것. 백구처럼 소중한 생명들을 지킵니다. 재단에는 젊은 활동가들이 모여들었어요. 변호사, 심리상담사,
동물보호 전문가들이 함께했습니다. 백구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재단은 전국 곳곳에서 활동했어요. 진실을 찾는 가족들을 도왔고 화해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수백 마리의 동물을 구조했습니다. 백구가 시작한 일을 우리가 계속하는 거예요. 재단 로비에는 백구의 큰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출근할 때 백구에게 인사했어요. 오늘도 좋은 일 하겠습니다, 백구. 할리우드에서 우리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더 트루스 베러 진실을 전하는 자였어요. 유명 감독과 배우들이 참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촬영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마을도 촬영지가 되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마을에 왔을 때 온 마을이 들썩였어요. 와, 진짜 영화배우다. 개봉 전 시사회에 저와 최미선도 초대받았습니다. 극장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스크린에 펼쳐지는 것을 보는 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백구 역할을 맡은 걔가 정말 백구처럼 연기했습니다. 영화가 끝나자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실화라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영화는 전 세계에서 개봉되어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도 올랐어요. 백구의 이야기가 전 세계 수억 명에게 전해진 거예요. 저는 이제 86입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병원에서는 오래 못 가실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백구 덕분에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의미 있게 채워졌어요. 진실을 밝혔고 많은 사람을 도왔으며 세상에 작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세로미는 이제 10살이 되어 저를 지키고 있어요. 제 침대 옆에 누워 하루 종일 함께합니다. 세로마 백구 만나면 안부 전해줘야지. 세로미는 제 손을 하얗어요. 마을 사람들이 매일 문병을 옵니다. 영철이 형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형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됐어요. 최미선도 서울에서 달려왔어요. 아저씨 정말 감사했어요. 아저씨가 없었다면 아버지를 영영 못 찾았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백구가 한 거지. 어느 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푸른 초원이 펼쳐진 곳이었어요. 햇살이 따스하고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백구가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백구야. 저는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뛰어갔습니다. 백구도 젊고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초원 한가운데서 만났습니다. 백구는 제게 뛰어올라 얼굴을 하셨어요.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다고.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짖었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요, 할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우리는 함께 초원을 걸었어요. 백구가 제 옆에서 걸으며 가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내 덕분에 내 인생이 의미 있었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용기를 내주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곧 다시 만나겠지? 네, 할아버지.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눈을 떴을 때 제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제 상태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집 앞에 모여들었어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촛불을 들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영철이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마을이 평화를 찾았어요. 부디 편안하게 가세요. 아이들은 그림을 그려 창문에 붙였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백구 할아버지도 보고 싶어요. 천국에서 행복하세요. 이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형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형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최미선도 울먹였습니다. 아저씨 꼭 아버지를 만나세요. 그리고 백구도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전해주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게요. 꼭 그렇게 할게요. 그날 저녁 석양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황빛이 따스했어요. 세로미는 제 침대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뒷산이 보였습니다. 백구가 저를 처음 데려갔던 그 산.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죠. 백구야, 나 이제 가도 되겠지?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네, 할아버지. 이제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통은 없었어요. 다만 평화로웠습니다. 세로미가 작게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잘 가세요, 할아버지.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저의 장례식은 마을 장례로 치러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상주가 된 거예요. 전국에서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백구 재단 사람들, 다른 마을에서 도움받았던 분들, 영화 제작진, 언론인들. 수천 명이 작은 마을을 가득 채웠어요. 영정사진 옆에는 백구 사진도 함께 놓였습니다. 이 두 영혼을 함께 기립니다. 조문객들은 하나같이 말했어요. 진정한 영웅이셨습니다. 이분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나아졌어요. 백구와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최미선은 제 영정 앞에서 저를 올리며 울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아버지 만나셨죠? 부디 세 분 다 평안하세요. 세로미는 제 관 옆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떼어내려 해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지킨 거예요. 제 유언대로 저는 백구 옆에 묻혔습니다. 집 뒤편 언덕, 백구가 잠든 바로 그 옆이에요. 묘비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박영철, 1949년부터 2035년. 진실의 목격자, 백구의 동반자. 이곳에서 영원히 마을을 지키다. 백구의 묘비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돌담을 쌓아 두 무덤을 함께 둘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정원을 만들었어요. 꽃들이 사계절 피어나도록 가꿨습니다. 이제 두 분이 영원히 함께 계시네요. 마을의 수호자들이에요. 벤치도 설치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앉아 쉴 수 있도록요. 여기 앉아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두 분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소풍 올 때마다 이곳에 들렀습니다. 백구 할아버지, 영철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두 무덤 앞에는 늘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어요. 세월이 흐르며 우리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교과서에 실렸고 동화책으로도 만들어졌어요. 진실을 찾아낸 용감한 개, 백구. 할아버지와 백구의 놀라운 모험.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백구처럼 용감해지고 싶어요. 저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대학에서는 이 사례를 연구했어요. 과거사 청산의 모범 사례. 공동체 회복 탄력성의 본보기. 인간과 동물 유대의 놀라운 증거. 수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해외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졌어요. 유엔에서는 이 사례를 평화 교육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갈등을 넘어 화해로. 진실과 용서의 힘.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배웠어요. 작은 한국 마을의 이야기가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2085년 그 사건이 있은 지 117년이 흘렀습니다. 당시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살아있었습니다. 마을은 평화와 화해의 성지가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백구 마을이군요. 마을 입구에는 박물관이 더 커졌고 교육센터도 생겼어요. VR로 1968년 그날 밤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홀로그램으로 백구를 만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은 진실과 용서를 실천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되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매년 10월 15일이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국제진실과 화해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백구 동상 앞에서 평화를 다짐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용서를 실천했어요. 작은 마을이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된 거예요. 밤이 되면 백구 동상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별빛 아래서 더욱 신성해 보였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구는 그냥 개가 아니었어요. 천사였어요. 사명을 띠고 온 특별한 존재였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과학자들은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개의 후각과 직감이 특별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어요. 백구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고요. 마을 도서관에는 백구에 관한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수백 권의 책, 수천 편의 논문, 수만 개의 기사. 모두 백구를 다뤘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 진실을 밝힌 영웅. 인류에게 교훈을 준 동물. 전 세계 동물 보호단체들은 매년 백구상을 시상했습니다. 인간을 도운 특별한 동물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백구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리고 우주로 나가는 탐사선에도 백구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탐사선 109호. 진실을 찾아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배에 어울리는 이름이었어요. 백구의 유산은 지구를 넘어 우주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작가가 독자에게 계속해서 전해졌어요. 옛날 옛적에 백구라는 개가 있었단다. 그 개는 5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에 알렸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평화를 찾았단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진짜예요?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진짜야. 아주 먼 옛날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란다. 와, 대박. 이야기는 형태를 바꿔가며 이어졌습니다. 노래가 되고 연극이 되고 춤이 되고 그림이 되었어요. 예술가들은 백구를 그렸고 음악가들은 백구의 노래를 만들었어요. 무용수들은 백구의 춤을 췄고 시인들은 백구의 시를 썼습니다.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고 신화가 되었어요. 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실, 용기, 용서, 화해. 이 네 가지 가치는 영원히 이어졌어요. 어딘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곳에서 저는 백구를 만났습니다. 젊고 건강한 모습의 백구가 저를 반겼어요. 백구야, 오래 기다렸니?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제 주변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얼굴의 남자였습니다. 박영철 씨 맞죠? 당신은? 최진우입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최진우 씨 정말? 네. 감사합니다. 저를 찾아주셔서요. 제 딸이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백구가 한 거죠. 최진우 씨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내가 진정한 영웅이야.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두 사람 사이를 오갔어요. 우리 셋은 함께 초원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고 꽃향기가 가득했어요. 여기는 천국인가요? 최진우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글쎄요. 이름이 뭐든 중요하지 않아요. 평화로운 곳이면 됐죠. 그런 것 같네요. 50년이 걸렸지만 결국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진실이 밝혀지고 용서가 이루어졌으니까요. 우리는 언덕에 앉아 세상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우리의 마을 평화를 찾은 그곳이었습니다. 당신 딸 훌륭하게 컸더군요. 네, 강한 아이예요. 어머니를 닮았죠. 용서해줘서 고맙습니다. 용서는 저를 자유롭게 했어요. 증오보다 훨씬 가벼웠죠. 백구가 제 무릎에 턱을 괴었습니다. 저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백구야, 넌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훌륭했어. 사람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잖아. 내가 자랑스럽다. 백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용기를 내주셔서 가능했어요. 새 영혼은 그렇게 평화 속에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치유되었고 모든 것이 용서되었으며 진실이 승리했어요. 그리고 사랑이 모든 것을 감쌌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마을로 돌아옵니다. 아이들이 백구 동상 주변에서 뛰어놀고 있어요. 어른들은 추모공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관광객들은 박물관을 둘러보며 감동합니다. 세로미의 후손들이 마을을 지키고 있어요. 하얀 진돗개들이 평화롭게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해가 지고 석양이 마을을 물들입니다. 아름다운 주황빛이 모든 것을 감쌉니다. 백구 동상이 석양을 받아 빛납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꽃들이 춤을 춥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백구가 여전히 마을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희망의 빛은 계속 빛납니다. 진실의 빛이, 용서의 빛이, 사랑의 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진실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용서는 치유를 가져오며 용기는 변화를 만들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백구를 기억하며 모든 진실을 밝히려 애쓰는 이들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도 80이 다 되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백구가 저를 선택했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어떤 처지든 상관없어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말이죠.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털어놓으세요. 처음엔 무섭겠지만 결국 자유를 얻을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용서해 보세요. 쉽지 않겠지만 결국 평화를 얻을 겁니다. 그리고 동물을 사랑해 주세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백구가 그걸 증명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구를 만난 거였습니다. 그 작은 개 한 마리가 제 인생을, 마을을, 나아가 세상까지 바꿨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진실을 말하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주변도 달라질 겁니다. 백구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 기다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